자, 취업엔 화요일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 2부는요,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일단 있어. 네. 그렇게 두들겨. 네. 그럼 열려요. 네. 열려나 취업을 시간입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용정 대표,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한국서비스평가원 인파워스피치의 임정민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이 나오면 또 기대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임팩트 있게 또 영화의 한 예고편처럼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였죠. 오늘은 그런 어떤 스피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실전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네. 근데 뭐 실전, 이 말이 들어가면은 저는 항상 근데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준비를 실전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실전을 꼭 집어넣은 어떤 이유가 뭐 있나요? 뭐 전략적인 거요? 얼마 전에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차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제가요? 예, 좀 알아보고 계시나요? 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저기 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제가 마음에 드는 차를 못 만나서 그렇죠. 예, 일단 맞습니다. 11년 네. 된 거 아직 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 그 주문을 이제 예. 결국 이제 실전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 그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냥 그 매장에 가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인터넷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마트나 대리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트나 대리점에 가서도 판매원들의 어떤 신뢰나 또 이야기하는 어떤 스킬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판매원들이 어떤 식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그 경험이나 또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또 그 니즈에 맞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접관이 호감을 갖고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면접할 때는 정말 이런 스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면접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전략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이제 구어체를 사용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구어체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말을 할 때 쓰는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말을 줄여서 하는 축약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송상은 앵커분에게 지인이 오셔서 네. 나 어제 쇼핑하였어. 나 승진하였어. 라고 말을 하신다면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 이게 답답하게 느낄 것 어이, 같아요. 어이 없었어. 하였어. 예. 어. 예, 보통 쇼핑했어. 살 거 없었어.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예. 이제 듣기에도 하였어, 쇼핑하였어, 굉장히 어색하고 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축약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원칙적인 건데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문어체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강쇄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문어체고요. 이것을 이제 구어체로 좀 부드럽게 바꿔보자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실 수가 좀 더 있습니다. 부드러워요. 네. 훨씬 듣기에 좀 편하시죠? 네. 네. 이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면접에서 대답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면접에서 제가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하여라는 식의 이제 문어체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입으로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게 됐습니다.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해서라고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물론 단순히 이제 이렇게 문어체를 쓴다고 해서 저희가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글에서나 쓰는 문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답변을 외워왔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딱 듣기에도 뭔가 달달달달 읽고 있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관에게 굉장히 딱딱한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면접관과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구어체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뭐 상은 씨 제가 저 카페 하나 개업하게 되었어요. 와서 축하해 주시옵소서. 네. 뜻이 없어서. 주시와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어색. 내가 얘기하면서 네. 되게 사람이 어색하고. 참 융통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시옵니까? 네. 알겠사옵니다. 어쨌든 네. 좀 그러네요. 이게 자기소개서를 이제 줄줄이 좀 외우고
이걸 빨리빨리 좀 하려는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듣기에 굉장히 그 지원자들이 마치 저희가 이제 원고가 앞에 있는 것처럼 예. 이걸 달달달 이제 외우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문체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듣는 분들도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말로 풀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스킬은 무엇이와요? 네, 이제 구어체를 좀 많이 써주셔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은 단문으로 짧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문장 또는 이제 두 문장을 복문으로 한 번에 말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는 이제 접속사나 부사와 같은 연결 어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문장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6문장에서 8문장 이내로 시간적으로는 한 3, 40초 정도가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질문을 받으면은 한 번에 좀 길게 많이 얘기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이 답변을 더 듣고 싶을 때는 추가 질문을 하니까요. 네. 일단은 간결하게 답변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을 받으면 보충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한 번에 길게 말하게 되면은 이제 두 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서 너무 혼자만 길게 말한다.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안 그러는 편인데 상은 씨는 어때요? 저도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요. 네. 혼자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정말 진짜 융통성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래요. 정말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재건 씨는 평소에 참 얘기 네. 들어보면은 말씀을 짧게 저는 하시는 것 짧게 같아요. 좀 반복하면서요. 네. 야, 밥 먹자,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야, 좋아, 좋아. 여기, 야, 갔어. 어딨어? 차 어딨어? 주차. 맞아요. 네.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아우, 예. 굉장히 네. 자신감 있게 지금 아니 짧긴 한데 금방 전달돼요. 간결한 건가요 이게? 여보세요. 네. 금방 전달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왕이면은 굉장히 짧게 잘 습관을 들이셔서 하셨는데요. 좋아, 좋아, 좋아. 반복적인 거는 조금만 피하시면 뭐 더욱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짧게 하는 것들을 또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서 한번 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또 뭘 또 이렇게 네. 질문을까지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면접 질문에서 지원자들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또 평상시에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한 이제 질문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여쭤보면요, 예. 여가 시간에 주로 이제 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가 시간이요. 예. 네, 조리 재건 한번 씨 해보세요. 먼저 해주세요. 저는 드라이브. 네. 그냥 밟어. 그냥 스트레스 풀어. 그냥 밟어. 그냥 맛집 찾아가서 그냥 먹어. 네. 예. 그렇습니다. 상훈 씨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요. 예. 이제 이거 진짜 돌발 질문이어가지고요. 네. 여가 시간에는 저는 평소에 잘 못한 음악 감상과 예. 독서,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없어.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진짜 재미없네요. 우리 재건 씨는 네. 일단은 좀 나쁜 사례를 보여주시려고 좀 장난스럽게 하신 것 아니, 원래- 같은데요. 근데 죄송해요. 평소에 이렇게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원래 말투. 네. 원래 그러세요? 예. 네, 일단은 만약에 면접을 보시는 지원자라면은 일단은 반복적인 표현을 피하시고 좀 간결하게 우리 송상은 앵커 분처럼 이렇게 모범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잠깐 헷갈린 게요. 사실은 독서나 뭐 음악 가사 이런 거 너무 지루하잖아요. 다른 거 이제 넣긴 넣어도 지금 보니까 네. 6에서 8문장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싶으니까 음악 감상이야말로 정말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는 거리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음악 감상 근데 너무 진부하고.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죠. 다른 것도 좀 감상 좀 해요. 네, 근데 예. 원래는 다른 건데 그거를 이제 6문장에서 8문장을 못 끌어낼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난감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원자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스토리텔링 알려드린 방법을 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단순히 음악 감상을 이제 여가 생활로 한다는 것은 많은 지원자들이 할 텐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또 그 음악을 내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들, 그 사건들을 좀 스토리로 풀게 되면은 6문장에서 이제 8문장 정도로 이야기를 좀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네, 6문장에서 8문장. 좋아. 가자. 밥 먹자. 자, 그러면은 다음 스킬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 다음에는 초두 효과인데요. 그 초지일관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을 해서 면접관과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랍니다. 네. 그렇군요. 초도 효과. 초두 효과. 네, 예. 재건 씨. 아니, 근데 저는 그 잘 긍정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늘 항상 그래서 좋아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 좋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늘. 네. 이제 우리가 갑자기 그- 노홍철님 빙이 되셨어요, 지금 그분하고 오늘. 뭐 네.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네. 많은 학생들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다 보면
그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근데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네. 그런 의도가 뭐냐면 사람이 첫인상, 즉 3초 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인상이나 이미지가 3초 안에 결정된다는 말처럼 예. 자신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불만만 쌓여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면접에서는 가급적 긍정적이고 또 자신의 어떤 의지와 또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언어 선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초두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된 이유가 이제 일단은 정말 초도 효과 때문에 첫인상이 거의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일 텐데요. 그런 효과군요, 그게. 네, 그치. 그러면 이런 그, 첫인상을 예. 잘 만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결국은 그 인상 자체는 어떤 타고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쓴다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네. 또 이제 언어 측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요즘 스피치나 보이스 관련된 훈련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아나운서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그 두 분 MC께서는 저나 또는 우리 임정민 소장에 대한 첫인상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아, 그럼 저 긍정적인 네. 기운, 이런 마인드, 이런 거 좀 보시려고 질문하시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일주 되셨는데 예, 예.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표 대표님 일단 이제 네. 벌써 방송한 지 이제 세네달 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딱 봤을 때 뭐 뭐라 그럴까요? 인자한 모습? 인자하시고 남을 되게 잘 챙겨주실 것 같고. 하지만 일할 때 있어서 또 끊는 거는 정확하게 끊고 네. 약간 냉정한 면도 같이 느꼈어요, 저는. 예. 네. 예, 그렇게 저는 첫인상이었어요. 네, 저도 대표님은 그냥 영업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뢰감이 막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네. 일단은 보이스톤이 너무 좋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말씀도 또박또박 줄 있게 잘하시고 빠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이. 그리고 이제 표정에서 그 자신감과 그런 믿음을 막 줄 수 있는 표정들이 나오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딱 어우러지면서 뭐 일단은 밥 한번 이거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네, 뭐를 말씀하셔도 다. 칭찬 네. 듣고 자는 얘기 그리고 아닌데. 이제 소장님은요. 예,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짜 딱 그 이미지서부터 약간 똑 부러지고,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더 그렇고요. 아니, 그래서 여자분인데 되게 당당하고 힘이 있어 보였던 게 벌써 그게 인파워 아니에요, 인파워. 네. 얼마나 파워가 넘치는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요. 인파워겠어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컨텐츠도 그렇고요. 예. 굉장히 이제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 출연자 두 분을 잘 모셨구나 네. 하면서 생각을 해요. 요즘 되면 이제 방송 끝나고 밥 한 번씩 두 분이 그러니까요. 좀 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조만간 시간 내서요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두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 이미지이기도 하지요. 특히 이제 면접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이미지 또 그런 외모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런 상대한테 줄 수 있는 호감이나 신뢰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보다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알리려는 노력들이 중요하겠고요. 많은 학생들이 뭐가 나쁩니다. 또는 뭐 더 이상 해도 불가능했다던가 또는 과거에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측면보다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답변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우리나라 속담에도 저 어다르고 아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뭐 한 말을 뭐 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나빠 이거보다는 좋아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될것 지금 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반복 화법?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저희가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이 방법까지 배워봤고요. 예, 예. 또 다른 스킬 좀 예, 들어볼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많은 학생들이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결론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결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정이 생략돼 있고 자신의 어떤 의지나 스토리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죠. 즉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는 추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또 그 실행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또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입사해서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 두 분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름 이런 어떤 그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많은 직업을 좀 거쳤어요. 시행착오로 겪었습니다. 이 직업을 하기까지. 그래서 저는 좀 예를 많이 들어서
제 경험에 좀 비추어서 많이 얘기를 하면은 더 많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례를 든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거고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4가지 방법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스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이제 개방형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고 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질문을 말하는데요. 그런 개방형 질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두 MC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방형 질문? 예, 개방. 예. 네, 그냥 뭐가 개방을 있을까요? 뭐 오늘 이렇게- 참 예. 네, 질문이 많으신데요. 예.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알려주시죠. 네, 예, 일단은- 하여튼 지금 빨리 개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은 답변을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아니면은 뭐 바람직한 신입사원의 자세, 정답이 없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워낙 질문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답변하기 어려워하는데요. 이럴 때는 본인들이 그 질문의 범위를 좁혀서 답변을 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라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 그동안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지 않은 것들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예로는 본인의 이제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5년 후, 10년 후 목표를 본인이 좀 범위를 좁혀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또 본인이 커리어상의 목표 혹은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한 가지씩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들도 참 말하는 직업이지만 많이 배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스토리텔링 기법에 이어서 실전 스피치 스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우리 저 표용정 대표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난주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또 결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면접에서의 성공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스킬 꼭 참고해 주셔서 정말 성공 면접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용정 대표, 림파워 스피치 연구소의 임정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